퇴직 후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파트 단지의 익숙한 소음 속일까요? 아니면 이름도 모르는 새소리로 시작되는 낯선 아침일까요? 도시의 편리함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간다는 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의 무대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또 누군가에겐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전남으로 내려가 제2의 삶을 시작한 68세 전직 공무원의 기촌 3년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남성은 35년간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 머물며 처음 6개월은 그야말로 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고 시계를 볼 필요도 없고 약속도 없는 나날이 주는 해방감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퇴 1년이 지나자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지출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월 국민연금 180만 원, 적금과 퇴직금에서 매달 꺼내 쓰는 돈 120만 원, 생활비 300만 원이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남은 자산은 3억 원. 20년을 버티기엔 불안했습니다. 그를 더욱 지치게 한 건 경제보다 공간이었습니다. 도시 속에 있지만 소속된 곳이 없다는 느낌. 동네 카페에 앉아도 지하철을 타도 자신만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무렵 대학 동기 한 명이 전남 구례로 기촌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산에 안개가 내려앉는 걸 보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친구의 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3개월간 전국 기촌 후보지를 돌아봤습니다. 강원도는 겨울이 길고 충청은 땅값이 높았고 전남 구례는 조용하지만 의료 접근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을 끈 건 7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서울 전셋집 보증금의 3분의 1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과감히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전남 구례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기촌 첫 해는 낭만보다 생존이었습니다. 수도관이 얼어 터져 밤새 물을 퍼냈고 겨울엔 집안 온도가 5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동네 마트까지 걸어서 30분, 병원은 버스로 40분 거리. 도시 사람은 시골 물건보다 사람을 사야 한다는 말이 실감났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무릎 관절이 붓고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농사 체질 아니세요? 운동도 적당히 하세요. 하지만 2년 차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시니어 공동밭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일하며 감자, 고추, 상추를 키우고 나누는 생활. 그 안에서 그는 도시에서는 잃었던 관계를 되찾았습니다. 함께 일하며 웃고 저녁에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관계가 삶의 온도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돈이 있어야 대화가 됐습니다. 여기선 같이 바치를 하면 됩니다. 말보다 땀이 먼저 통합니다. 실제로 기촌 이후 그의 지출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월 3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으로. 난방비, 식비, 교통비 모두 줄었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시간의 질이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시간은 소비의 시간이었다면 시골의 시간은 관찰의 시간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하루가 짧았지만 여기선 하루가 길고 충만합니다. 물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도시 친구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아내는 처음 1년간 적응을 힘들어했습니다. 이웃이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냐며 사생활 침해를 느꼈고 편의점 하나 없는 생활에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변화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김장을 담그고 마을 축제에 참여하며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배웠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기촌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돈보다 관계가 남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는 시간엔 마을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합니다. 그는 서울에서는 퇴직이 끝이었는데 여기선 새로운 시작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퇴직이 아니라 이주를 준비했다면 불안보다 평화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촌 찬양이 아닙니다. 현실은 분명 냉정합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버리면 불편함이 쏟아집니다. 병원, 대중교통, 문화시설 모두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평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촌은 도피가 아니라 전환이어야 한다고. 서울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의 다음 삶을 설계하기 위한 공간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촌자 중 40%가 3년 내 다시 도시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 대부분은 관계 단절과 적응 실패입니다. 즉 환경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전환입니다. 기촌을 준비하는 은퇴자에게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조언합니다. 첫째, 경제 시뮬레이션입니다. 농사로 생계를 유지할 생각보다는 소비를 줄이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 설계입니다. 낯선 지역에서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봉사, 협동조합, 동호회 같은 연결고리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심리적 준비입니다. 도시의 빠름에 익숙했던 사람은 텅 빈 시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가지를 묻습니다. 어디서 사는가보다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도시의 불안과 시골의 고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 그것이 진짜 은퇴 후의 생존기 아닐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땐 늘 뭔가 부족했는데 여기선 부족함이 편안합니다. 그게 아마도 은퇴 후 행복의 정의 아닐까요? 퇴직 후의 삶은 더 적게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더 다르게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도시의 경쟁을 떠나 자연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기촌의 진짜 의미이며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온도를 되찾는 길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대하는 마음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도시의 시간은 언제나 빠르고 촘촘하게 짜여 있다. 사람들은 시계를 보며 약속을 쫓고 휴식조차 일정으로 기록한다. 그러나 시골의 시간은 다르다. 하루가 길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조차 흘러간다. 그래서 기촌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속도의 전환이다. 서울을 떠난 한 68세 남성의 전남 기촌 이야기는 바로 그 전환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는 정년퇴직 후 35년간 익숙했던 질서를 떠났다. 아침마다 출근을 위해 입던 셔츠를 벗고 교통카드를 내려놓고 대도시의 소음을 끊었다. 처음엔 자유였다. 하지만 곧 자유는 공허로 변했다. 퇴직 이후 첫 해 그는 평생 가장 많은 시간을 가졌지만 그 시간의 의미를 잃었다. 그때 친구의 한마디가 그의 삶을 흔들었다. 너는 쉬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거야. 그 말은 서울을 떠날 결심의 시작이었다. 그가 전남 구례로 내려간 건 단순히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고 싶어서였다. 도시의 불빛은 늘 밝았지만 그 안에 자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반면 시골의 밤은 어두웠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선명하게 보였다. 새벽에 닭이 울고 산 안개가 내려앉는 풍경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삶은 번잡할수록 중심을 잃는다는 사실을. 기촌의 첫 해는 현실의 벽이었다. 불편함이 일상이 되었고 이웃의 관심이 간섭처럼 느껴졌다. 수도가 얼고 시장까지 걸어가야 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도시에서 잃었던 감각을 되살렸다. 직접 밭을 일구며 흙의 온도를 느끼고 하루의 노동 끝에 먹는 한 끼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졌다. 도시에서의 그는 항상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시골의 그는 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돈으로 시간을 채우던 사람에서 시간으로 하루를 채우는 사람이 된 것이다. 기촌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서울에선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고 여기선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삽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다. 경쟁이 아닌 비교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도시에서 그는 늘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살았고 시골에서는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기 위해 산다. 기촌이란 결국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일이다. 도시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곧 자신의 가치였다. 직장, 동료, 지위, 역할이 나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골에선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남은 건 나 자신뿐이다. 그래서 많은 기촌자들이 처음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도시로 돌아간다. 관계를 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전직 공무원은 그 외로움을 새로운 관계의 시작으로 삼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감자를 심으며 함께 일하는 관계의 의미를 배웠고 이웃 어르신의 병원 동행을 통해 서로 의지하는 관계의 힘을 알았다. 그가 말하길 도시에서는 만나도 깊어지지 않았고 여기선 말없이도 연결된다고 했다. 관계의 질은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의 문제였다. 기촌이 외로운 이유는 타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는 변화를 겪었다. 서울에서는 국민연금과 예금이 부족함을 채우는 수단이었다면 시골에서는 필요 이상을 버리는 용기가 중요했다.
그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살기 위해 소비를 멈췄다. 도시의 소비는 위안이었지만 시골의 절제는 자존이었다. 농사를 지으며 벌어들이는 수익은 미미했지만 생활비는 절반으로 줄었고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경제적 자율성의 회복이라고 말한다. 돈이 삶의 중심이 아닐 때 비로소 시간과 감정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귀촌이 모두에게 성공적인 선택이 되지는 않는다. 현실의 벽은 냉정하다. 의료 접근성, 교통, 문화적 단절,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의 적응이 가장 큰 변수다. 아내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귀촌은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부부의 합의로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귀촌지 선정은 풍경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한다. 도심 접근성, 병원 거리, 지역 커뮤니티의 개방성, 생활 인프라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시골은 아름답지만 불편함은 숨기지 않는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낭만은 오래가지 않는다. 귀촌은 도시의 반대말이 아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삶의 문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다. 그 안에는 불편함과 자유, 고립과 관계, 고요와 깨달음이 공존한다. 결국 귀촌의 성공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다. 불편함을 견디는 인내와 낯설음을 배우는 겸손이 없으면 시골에서도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된다. 누가 더 많은 땅을 사고 누가 더 예쁜 집을 짓느냐의 경쟁. 그것은 도시에서 떠나온 이유를 잊게 만든다. 이 전직 공무원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걷는다. 길가에 핀 들꽃이 계절마다 달라지는 걸 보고 개울의 물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말한다. 서울에서는 시간을 쫓았지만 여기선 시간이 나를 따라옵니다. 그 한마디에 귀촌의 본질이 담겨 있다.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용기, 그 느림 속에서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 삶의 진짜 의미일 것이다. 결국 귀촌의 교훈은 명확하다. 퇴직 후의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도시의 편리함을 버리는 대신 관계의 온기를 얻고 소비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대신 시간의 여유를 얻는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많이 가지려는 싸움이 아니라 덜 잃고 더 느끼려는 선택이어야 한다. 도시의 삶이 치열함을 가르쳐줬다면 시골의 삶은 평온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 평온은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볼륨을 낮출 때 들린다. 서울을 떠나니 살만하더라는 말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았다는 고백이다. 우리가 은퇴 후에 진짜 찾아야 할 것은 더 넓은 집도 더 많은 연금도 아니다. 바로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리듬이다. 도시에서의 성공이 속도였다면 은퇴 이후의 성공은 균형이다. 그리고 그 균형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덜 두려워하는가에 달려있다.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배움이다. 관계를 배우고 느림을 배우고 자신을 다시 배우는 시간. 서울을 떠난 68세의 귀촌자는 그 길 위에서 늦게나마 자신을 만났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은퇴 후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